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분열을 끝내고 경제 대전환을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도지사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이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계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당장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합니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 회천중학교에 AI 기술 등을 활용한 교육 실험실, 이른바 경기 에듀테크 R&D 랩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처음인데요. 개소식 현장을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AI 글쓰기 교육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이 쓴 글을 넣으면 AI가 입력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즉각 채점하고 개인별로 맞춤 피드백을 해줍니다. 학생들은 AI의 조언을 참고해 자신의 글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AI 그림 심리 분석 프로그램은 색칠과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학생의 성향과 스트레스 요인 파악을 도와주는 플랫폼. 학급 상담과 심층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민간의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이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AI 등 기술을 교육에 접목한 에듀테크 실험 공간이 양주 회천중학교에 마련됐습니다. 교사들이 에듀테크 기업이 만든 프로그램을 먼저 배우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해보며 발전시켜 나가는 공간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랩 개소를 축하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발전된 이런 그 과학기술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돕는 이러한 좀 역할을 하도록 연결하면서 더 좋은 이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랩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에듀테크 R&D 랩은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경기 북부에서는 양주 회천중학교가 처음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주시는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초등학교 4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최근에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지역 특화 교육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경기 에듀테크 R&D 랩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 에듀테크 R&D 랩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은 물론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포천종합사회복지관 김상진 관장을 만나 올해 복지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 곁으로 가서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저희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이고요. 주민들을 돕고 여쭙고 거두는 역할을 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저희 대한사회복지회라는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저희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천 지역은 남북으로 꽤 길게 포진되어 있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복지관이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포천 시내에서.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이 복지관에 오셔서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가 마을로 가서 주민 곁으로 가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작년부터 이제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본격적으로 그 활동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 매월 또 매주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다 직원들을 이렇게 지역을 나눴어요. 나눠서 방문도 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것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돕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좀 체감이 많이 달라졌겠다는 그런 결과를 좀 기대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사회복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 또 뭐 좀 소외된 분들 물론 그것이 기반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그분들과 함께 또 소화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다른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모든 주민이 다 사회복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사자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우선은 요즘 또 각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고독사, 고립 그런 문제잖아요. 이분들을 수면 위로 끌어들이려면 그냥 강제로 해서는 안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되고요.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런 것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 우리 큰 전지를 말아본 경험도 다 있으시잖아요. 말다 보면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복지사들이 그분들을 톡톡 쳐서 잘 말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포천의 지역의 주인은 주민분들이시고요. 복지사들은 그 주민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민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또 우리랑 함께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들어드리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헌재의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오늘의 판결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만하게 남용한 자는 누구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망가뜨린 상식과 공정을 복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포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소성숙 교육장과 만나 업무 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 활성화와 지역교육협력,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포천 교육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기후정책 선진국들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정량화하고 정부 정책과 규제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인 수치가 아닌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기부와 성금 모금, 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로도 산불 피해 지역을 도울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지정 기부에 참여하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는 산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오후 2시 기준 고향사랑 기부 금액은 의성군 7억 9,011만 원, 영덕군 7억 7,092만 원, 안동시 6억 8,339만 원, 영양군 2억 1,716만 원, 청송군 2억 69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일 오후 2시까지 2만 3천여 명이 참여해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 경북 5개 지자체에 모인 기부 금액은 26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모금액보다 100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피해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접속해 기부하기, 지역 선택, 특정 사업 선택, 산불 피해 복구 긴급 모금 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성군은 현재 의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을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금 모금은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 지역 산림 복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의성군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산불 피해 지역 돕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을 경북 5개 시군에 1억 원씩 전달했습니다. 속옷과 양말 등 생필품 15,000세트, 마스크 12,000개를 보냈고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은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역대급 산불로 현재까지 경북 지역 5개 시군에서는 주택 3,900여 채가 불에 탔고 이재민 3,300여 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포천시가 2025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드론제전은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열리는데요. 생태경관과 첨단 드론 기술을 접목한 축제로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특히 세계 드론 라이트쇼와 자연협곡을 배경으로 하는 초고속 드론 레이싱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펼쳐지는데요. 세계 음식문화축제와 한탄강 캠핑 페스타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콘텐츠도 열립니다. 시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핵심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선 8기 강수현 양주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79%로 나타났습니다. 양주시가 최근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6대 분야 121개 공약 사업 가운데 올해 2월 말 기준 완료 사업 52건, 정상 추진 사업 52건, 그리고 일부 추진 사업이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